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내용들은요,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www.k-cia.kr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셔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쳐보시면요, 그 안에 측백나무 오일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기사, 동영상 등등이 아주 충실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셔서 방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필요함을 다 채워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9월 4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차기 대권주자가 되는 김문수 선배님께 바란다라는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4편으로 의사하고 싸우면 살인마 프레임에 걸려서 탄핵되고 퇴임하고 퇴임 후에는 구속된다는 이야기를 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베리아산 측백나무 오일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금년 안에 조만간 대선 후보로 공식 석상에 서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국무회의에서 만나게 된다면 의사들과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알리바이를 꼭 반드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의사들과 싸우면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땡땡땡 대통령 살인마 프레임에 걸려서 탄핵이 되고 퇴임한 후에는 직권남용 및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 추석 밥상에 의료 대란이 틀림없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여 의료 대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차를 갖고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병원 가보아야 한들 의사가 없어서 죽게 되니까 내려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답니다. 또 자녀들은 노부모님들께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과 싸우고 의사들을 다 쫓아내어서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어서 진료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마시고 친구분들을 집으로 모셔서 함께 지내시고 환담을 하시라고 이렇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을 10곳 이상 옮겨 다니다가 숨졌다는 기사가 언론에 도배하고 있고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출산했다는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대란은 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못이 박혀 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들께 물어보니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사고들은 대부분 간단한 것들이라 발생 건수는 약 50% 정도 늘어난다 해도 중환자의 숫자는 크게 늘지 않는다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 환자들은 발생하지만 대부분 과식, 식중독 등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병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미 응급실의 의사 및 간호사들이 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탈진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을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중장년층이나 중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을 안개철이 되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기온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뇌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또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 첫눈이 오고 이후가 되면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넘어지면서 손목을 부러뜨리거나 고관절을 다치는 어르신들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살 수가 있겠지만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 상태로 들어가는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모두 돌아가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9월 초에 코로나 확진자가 약 35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각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좌파들은 올해 겨울이 지나면 어르신들이 최소 몇십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이상 사망할 것이라고 조화들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신다면 보수표가 수십만 표에서 100만 표 이상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를 해도 모두 참패하게 될 것입니다. 좌파 세력들은 보수층 표가 수십만 표에서 100만 표가량 사라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해찬이가 말했던 20년 이상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시간을 최대한 질질 끌어서 보수층을 많이 죽게 하면 할수록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수 괴멸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다 죽게 되면 연금 및 의료보험 지급액이 그만큼 절감되니까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및 의료개혁의 결과로 인구 감축을 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좌파들이, 좌익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민노총을 동원해서 윤석열 살인마 정권 끌어내리자, 살인마 정당 국민의힘 폐지하자로 민노총이 중심이 돼서 선전선동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과 민주당 이재명의 합작품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응급실을 못 찾아서 앰뷸런스에서 죽었다는 기사, 뇌사 상태로 들어갔다는 기사가 모든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추석 밥상에 의료 대란이 올라갈 것입니다. 10월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면 살인마 윤석열, 살인마 정당 국민의힘 몰아내자는 구호가 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먹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좌파들의 전략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23%인데 추석 전후에 문재인을 구속시킨다 하더라도 지지율은 30% 이상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을 구속시켜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문재인을 구속시킨다 하더라도 의료 대란을 덮기 위해서 물타기용으로 구속시킨다는 사실을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인 중장년층이 병원에 가장 많이 가야만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의사들과 싸워서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병원에 가도 진료를 못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금세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할 것이고 검찰, 공수처, 경찰이 한동훈의 법무장관 시절 댓글 알바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살인마 윤석열, 살인마 국민의힘 이러한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 앞으로 최소 20년에서 30년 동안 선거를 해봐야 패배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인 보수층도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동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공되고 나면 검찰은 직권남용, 국정농단의 혐의로
윤 대통령을 또 법정에 끌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될 것이에요. 젊은 의사들이 올해 2월 달부터 전부 사표를 썼을 때 정부는 행정명령을 내어 의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지 말라고 병원장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경찰, 정보과 형사들을 풀어 병원장을 압박하고 사표를 낸 의사들의 가족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노동법을 어기도록 각 병원장에게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내려온 순간 사법 처리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윤 대통령 자신이 잘 알고 있다 합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병원장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2022년 7월 한동훈 법무장관이 뉴욕 검찰청을 방문했을 때 뉴욕 검찰 남부지청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문재인과 이재명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모두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한동훈 법무장관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차기 대권에 나갈 생각에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접근하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암호화폐 남은 것을 받은 것은 아닌지 미국의 수사당국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시절에 댓글 알바를 고용했다면 최소 10억 원 이상이 들었을 텐데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3년 외국에 나갔다 오면 대통령 되니까 나갔다 오라 했는데 길을 쓰고 당대표를 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원래 이와 같은 의료대란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국정원이 면밀하게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국정원장 보고를 안 받겠다 하였고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업무를 전혀 모르는 외교부 출신의 외교관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국정원만 제대로 가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동훈이가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를 왜 하지 않았는지 그 비밀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의사들이 캐나다와 미국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중장년층들이 의사들을 돈 많이 버는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처벌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안 돌아올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님은 의사들과는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하고 싸우는 벌거숭이 대통령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살아남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